자, 외부 데이터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란 말 자체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엑셀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데이터를 엑셀에서 사용하고자 가져오는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엑셀하고 호환이 돼야 되겠죠? 엑셀하고 호환이 되지도 않는 걸 가져오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대부분 우리 커멀 2급에서는 메모장에서 작성된 텍스트 파일을 엑셀로 가져온 이 기능을 우리 공부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커멀 1급은 메모장은 너무 싱거우니까 좀 난이도를 높여서 액세스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져오게끔 하는 거예요.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것도 뭐 연습하시면 금방 풀 수 있겠지만은 메모장은 텍스트 파일이란 뭐냐? 텍스트 파일은 서식이 없는 내용만 있는 형태예요. 지금 이런 글자처럼 글자가 뭐 빨간색, 노란색 이런 거 없어요. 글꼴이 뭐 고딕체, 명조체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알맹이만 들어 있는 거를 우리는 텍스트 파일이라고 합니다. 예. 28쪽을 보시면은 사원임금 계산표라는 메모장 파일을 불러와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엑셀에서 텍스트 파일을 열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메모장에서 복사해서 엑셀로 붙여 넣기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시험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엑셀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제일 편해요. 가장 편한데 단점이 뭐냐면 너비 조정이 돼요. 형태가 틀어져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는 틀린 거로 처리하거든요. 문제지 보시면은 빨간색 삼각형 화살표가 있어요. 지시사항 세 가지. 우리 책 어딘 찾아보셨죠? 여기 보면은 열 너비는 조정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 번째 기능을 사용하면 열 너비 조정이 돼 버려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오면 안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를 가지고 사용해 볼 겁니다. 한번 해볼 거예요. 책대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열어서 그랬어요. 일단 열어야 돼. 자, 열기 눌러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내 컴퓨터 C 드라이브 안에 길벗 커멀 2급 01 섹션 2 안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사용하는 문제는 다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파일을 열려고 봤더니 엑셀 파일만 열을 거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모든 엑셀 파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를 클릭해서 엑셀뿐만 아닌 모든 걸 다 가져올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텍스트 파일만 가져올 수 있게끔 하든지 뭘 바꿔놔야 돼요. 엑셀뿐만 아니라 엑셀을 포함한 나머지도 볼 수 있게끔 해놔야 돼요. 책에서는 텍스트 파일로 바꿔놓으세요 라고 했는데 그럼 또 텍스트 파일만 보이잖아. 그럼 모든 파일 바꾸면 돼. 첫 번째 거로. 그럼 사원임금 계산표라고 보일 겁니다. 찾으셨나요? 자, 얘를 선택하고 열기 아니면 얘를 더블 클릭. 그럼 마법사 창이 뜨네요. 자, 마법사는 뭐냐면 단계별로 실행하는 과정을 마법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이렇게 해서 작업할 겁니다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구분 기호로 분리되어 있나요? 너비가 일정한가요?
그럼 여기서 골라. 우리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쉼표라는 기호로 구분되어 있대요. 두 번째 그 지시사항 보면은. 그러니까 구분 기호로 분리되어 있다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 선택하고 다음. 그럼 물어보죠. 구분 기호가 뭔가요? 쉼표입니다. 탭은 해제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이렇게 일단 쉼표라고 책에 써 있잖아요. 쉼표. 쉼표를 딱 클릭하는 순간 밑에 있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쉼표로 보이잖아요. 사이사이에. 쉼표를 딱 누르는 순간 얘가 칸칸마다 쫙 벌어져요. 강의실 컴퓨터가 하드 보안관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다운로드 다 받아놨는데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내 컴퓨터에 가서 우리가 이제 그 공부방에 가셔서 우리 공부하는 자료 있잖아요. 여기 실기 필기 요거 실수 파일이 있다 그랬죠. 얘를 클릭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매번 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는 구조가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 USB 메모리 있으시잖아. USB 메모리 갖고 다니시면서 거기다 저장해 놓고 갖고 다니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매번 이러려면 또 귀찮으니까. 근데 이것도 연습이니까 오시면 홈페이지에 와서 공부방에 가서 요 실수 파일 클릭하면 실행시키시면 되고, 근데 문제는 열기를 했을 때 확장자가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제어판에 가서 제어판 모양 및 개인 설정 폴더 옵션 보기 쭉 내려가시면은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 숨기기가 이렇게 체크되어 있어요. 본래 얘를 해제하셔야 돼요. 해제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확장자를 항상 보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강의실 컴퓨터는 그 다음에 와서 보면은 또 사라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작에 가서 제어판에 와가지고 연습을 좀 하세요. 이렇게. 그럼 어차피 좀 귀찮겠지만 이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도사가 되어 있었겠죠. 어떻게 보니까 이것도 좋은 거네요. 불편한 건 있지만 우리가 반복 연습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좀 더 좋은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하여튼 우리가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봤는데 외부 데이터는 엑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 엑셀이 아닌 거로 제작되어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엑셀이 아닌 다른 걸로 열어놔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원임금 계산표를 열어봤는데 밑에 보시면은 컴마로 구분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문제지에 쉼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자로 구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문제지가. 자, 왼손 검지로 빨간색 지시사항을 손가락으로 짚어 가시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마우스 잡으시고 클릭해 나갈 거거든요. 자, 외부 데이터는 C 드라이브에 길버트 커마 2급 섹션 폴더에 있다고 돼 있고, 그래서 아까 그 문서를 불러왔던 섹션 01 문제를 불러왔던 폴더에 같이 들어있는 건데, 그래서 불러왔더니 텍스트 마법사라는 말이 떴잖아요. 외부 데이터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게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고, 다음 버튼 누르고 이때 쉼표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때 탭은 뭐 해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탭으로 되어 있든지 안 되어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건 알고 있으니까 쉼표로 클릭했더니 밑에 있는 데이터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눌러서 마무리 지시면 돼요. 그럼 사원임금 계산표라는 게 열렸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뭐를 안 불러왔냐면 답안지를 안 불러왔어요. 자, 그러면 다시 열기 눌러서 섹션 01 문제를 열 겁니다. 01 섹션 01번 문제를 열어서 여기 지금 상단에 보면 섹션 01 문제점 XLSM이라고 보일 텐데 얘가 답안지예요. 이게 답안지라. 그럼 밑에 아까 사원임금 계산표라는 거 있었잖아요. 얘를 복사해서 어디?
A의 첫 번째 셀 여기다가 답안지 01 섹션 01 문제에 무작정 따라하기 기출 01 기출 02라는 시트가 여러 개가 보이는데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곳 A의 첫 번째에다 붙여넣으래요. 이렇게 붙여놓으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는 소스를 불러오는 과정이고요. 하나는 불러온 소스를 답안지 파일에다가 붙여넣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 겁니다. 자, 29페이지 가보시면은 열기 눌러서 텍스트 파일을 선택하고 책에서는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열기 눌러가지고 모든 파일이 아니라 텍스트 파일로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책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성원임금 계산표를 열었는데 이렇게 열던 아니 모든 파일로 바꿔놓고 얘를 찾아가지고 열던 그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열어가지고 얘를 이제 텍스트화 시키는 거죠. 엑셀화 시키는 과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책에서는 탭이라고 되는 걸 해제하고 쉼표만 선택 안 하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데 탭이 되어 있던 쉼표가 되어 있던 간에 답은 쉼표로만 되어 있으면 되니까는 쉼표만 선택해주고 탭은 그냥 유지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얘를 복사한 거를 이제 답안지에다가 붙여 넣으시면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엑셀에서 텍스트 파일을 열어서 얘를 분리시켜 가지고 복사해서 답안지로 가져오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메모장에서 복사해서 엑셀로 가져올 거예요. 한번 이거를 해볼 겁니다. 이게 쉽더라고요. 자, 그러면 밑에 보면 기출01이라는 시트 보이나 확인하세요. 무작정 따라하기 옆에 기출01이라는 시트 있죠? 예, 여기를 클릭해 놓으시고 문제지를 보겠습니다. 32쪽 성적 분석 txt라는 파일에 기출01 시트에 A의 두 번째 여기다 붙여 넣을 거예요. A의 두 번째에다가 클릭해 놓으시고 미리 준비를 해 놔야죠. 자, 그리고 나서 내 컴퓨터 창을 열어보세요. 내 컴퓨터 창. 아까 내 컴퓨터 창 여는 게 뭐라 그랬죠? 윈도우 로고 키 있었죠. 로고 키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E 로고를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E를 누르면 뭐가 돼요? 내 컴퓨터가 열리죠. 윈도우 로고 플러스 알파벳 E 그러면 이렇게 내 컴퓨터가 열리죠. 탐색기 열리는 거. 그리고 C 드라이브 길복 컴마 리그 01 섹션 여기 성적 분석이라는 거를 불러보라고 써 있어요. 성적 분석 책에 보면 얘를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메모장으로 열립니다. 메모장으로 열렸어요. 그렇죠? 그럼 얘를 복사해서 블럭 잡는 거는 뒤에서부터 블럭을 잡던 앞에서 블럭을 잡던 아니면 그냥 편집에 가서 모두 선택을 하던 간에 컨트롤 A 누르면 전체 선택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C 아니면 뭐 오른쪽 눌러서 복사. 이건 닫으셔도 되고요. 이게 닫으셔도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붙었습니까? 자, 아주 보기 쉽게 붙었어요. 그럼 이대로 두시고 데이터 메뉴로 가셔서 텍스트 나누기를 할 겁니다. 텍스트 나누기. 데이터 메뉴에 가시면 텍스트 나누기라는 항목이 있습니까? 예, 얘를 클릭하실 거예요. 아까는 텍스트 나누기를 먼저 해서 걔를 복사해서 가져왔잖아요. 이번에는 붙여놓고 나서 여기서 나눌 거예요. 자,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나요? 너비가 일정합니까? 문제에 보니까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나와 있죠. 그게 구분기호예요. 세미콜론이. 자, 다음 세미콜론 선택하시면 되죠. 탭은 해제해도 되고 뭐 유지해도 상관없고요. 다음 그리고 마침. 그럼 데이터가 이렇게 짜라락 벌어집니다. 여기까지 하셨어요? 네. 이게 좀 쉽지 않나요? 문제에서는 성적 분석 파일을
붙여놓고 난 다음에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열어서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해 가지고 결과를 복사해서 붙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간에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 결과주의이기 때문에 컴활 자격증은 과정은 안 봐요. 결과만 맞으면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하면 안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 요거예요. 직접 여기서 텍스트 나누기 눌러서 바로 가져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 근데 이걸 하게 되면은 너비가 다 틀어져 버려요. 너비가 틀어지면 0점 처리돼요. 자, 밑에 기출 02로 갑니다. 밑에 기출 02. 얘는 너비가 좀 다르죠? 문제지 볼게요. 총무부 사원 현황 파일을 열어서 이 데이터를 B2에다 붙여넣고, B2에다 붙여넣을 거래요. B2.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방금 전에 했던 메모장을 불러서 붙여넣고 나서 얘를 나누는 게 아니라 처음에 했던 방식대로 여기서 열기를 눌러서 하래요. 이렇게 열기 눌러서 저 밑에 있는 총무부 사원 현황을 열어가지고 하래요. 이렇게 해도 되고, 메모장으로 열어가지고 직접 복사해서 붙여놓은 다음에 나누기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걸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책에 있는 대로 할게요. 열기 모든 파일이라고 되어 있을 테니까 쭉 내려가서 총무부 찾으셨어요? 열기 누르시면 되고요. 자, 너비가 일정한 겁니까?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는 겁니까? 문제지에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랬죠? 그 구분기호가 있다는 뜻이에요. 다음 공백이네요. 그러니까 탭이든 세미콜론이든 다 해제해도 되고 다 유지해도 상관없습니다. 공백만 있으면 돼요. 공백이 선택되어 있으면 이렇게 글자와 글자 사이에 빈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다음.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경력란이 있어요. 경력란. 이름, 주민번호, 성별, 탄생년, 경력, 기본급이 있는데 이 경력란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가져오지 말래요. 경력란을 클릭하고 제외할 것 그랬잖아요. 경력란은 클릭하고 일반으로 되어 있던 애를 열 가져오지 않음, 건너뛰겠다라고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침을 누르면 걔는 빠진 상태로 들어와요. 그러면 얘를 복사해서 아까 그 섹션 01 문제에 있는 기출 02 시트에다가 화면 밑에 있죠? B2에다가 오른쪽 눌러서 붙여넣기로 해서 이렇게 붙여넣어 주셔야 돼요. 자,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셀 서식에 관한 문제 섹션 02번 문제를 열었습니다. 14문제가 지금 책에 나와 있는데 실제 문제는 5문제만 나와요. 이 중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연습을 해보라 하는 거죠. 예. 유형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첫 번째, A열의 너비를 바꾸고 행의 높이를 바꿔라, 이런 말이 나오네요. A가 여기에요. A, B, C, D, A가 있고요. 1, 2, 3, 4가 있습니다. A는 칸이고 1, 2, 3, 4는 줄이죠. 줄. 행, 열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A라는 곳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돼요. A가 아닌 다른 데 가서 오른쪽 누르지 마시고 A에다 A열의 너비를 바꿔라 그랬으니까 A라는 글자에 갖다 놓고 오른쪽 누르면 열너비라고 떠요. 클릭하고 키보드로 왼손으로 2라고 쓰고 마우스로 확인 누르시면 돼요. 오른손 마우스 잡은 손으로 숫자 2를 누르지 마시고 왼손으로 숫자 1을 누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행 높이 얘를 24로 바꾸고 확인.
여기서 말하는 열의 높이, 열 너비의 2라는 말은 뭐냐면 숫자나 영문자로 두 글자, 우리말 한 글자.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둬라. 높이를 말하는 핵높이 24라는 것은 포인트, 24포인트 높이로 맞춰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너비는 글자 수, 높이는 포인트 수. 우리 일반적인 교재에 나와 있는 본문 글자 있죠? 이게 10포인트 정도 돼요. 고등학생들 그 고교 교과서에 나오는 본문 글자, 그게 1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수필집이나 소설책이나 시집 같은 경우는 9포인트 이렇게 내려가요. 글자가 좀 더 작아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보는 좀 큰 책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한 12포인트까지도 가더라고요. 근데 일단 본문 글자가 11포인트고, 여기서 말하는 24포인트는 굉장히 큰 편이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B의 네 번째부터 B 14번째 문제 셀 사이에 있는 문자와 숫자 사이에, 여기죠. 여기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래요. 의미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셀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셀을 수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그것도 좀 메모를 해드릴게요. 셀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시험에 나오고요. 필기 시험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셀을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F2번 키를 눌러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새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새로 입력하는 건 좀 그렇겠죠? 홍길동을 1지매로 바꿔라 그러면 새로 입력을 해야 되겠지만, 홍길동 3을 홍길동 5로 바꿔라 그러면 뒷글자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 SE001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뒤에다 더블 클릭하면 뒤에 커서가 들어가니까 안 되고요. 자, 잘못했을 때는 ESC 키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자, SE와 001 사이를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사이를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가요. 이때 왼손으로 빼기를 눌러줍니다. 빼기. 그리고 다시 마우스로 BU002라고 하는 글자 사이를 더블 클릭을 하면 또 커서가 들어가죠. 그리고 또 왼손은 빼기 누를 준비를 하고 있다가 딱 누르면 되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또 다른 방법, F2번 키가 수정하는 명령이라 그랬는데, F2번 키를 누르면 돼요. F2번 키를 누르면 커서가 뒤로 갑니다. 그럼 사이로 와야죠. 중간으로. 그 빼기 눌러서 엔터 치고, 엔터 치면 내려가니까요. 또 F2번 키 눌러서 커서가 뒤로 가면 중간으로 와가지고 또 빼기 누르고 엔터 누르고. 아, 이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건 좀 불편할 것 같고. 근데 책에는 이 방법을 설명해 놨어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는 건데, 여기죠. 여기 셀의 내용을 클릭하면 셀의 내용이 보이는 공간을 수식 입력줄이라고 하는데, 이때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 사이를. 그리고 왼손으로 빼기를 누르시고 왼손 검지손가락으로 엔터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마우스는 그 수식 입력줄에다 항상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클릭하고 빼기 엔터, 클릭하고 빼기 엔터, 클릭. 그 자리에다가 마우스는 딱 미리 위치해 놓고 클릭을 하면 커서가 들어가잖아요. 그 왼손으로 약지로 빼기, 검지로 엔터, 마우스를 클릭,
빼기 엔터, 클릭 빼기 엔터, 클릭 빼기 엔터. 이렇게 좀 기능적인 거죠. 기능적으로. 이 세 가지 중에서 F2번 키 누르는 건 조금 불편했었지만, 예를 들어 뒷글자에다 뭐를 고칠 때는 F2번이 편할 수 있어요. 뒤에 커서가 뒤로 가는 게 F2번이니까 F2번 눌러서 글자를 쓰고 엔터 치고 F2번 눌러서 글자를 쓰고 엔터를 누르면 그때는 편해요. 그러나 이거는 중간에 글자를 고치는 거기 때문에 F2번이 불편했었고, 셀을 더블 클릭하거나 수식 입력표를 클릭해서 수정하는 방법이 오히려 좀 수월했는데,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걸 하실지는 여러분이 또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예. 근데 실제로 이 문제와 유사한 것들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거 하나였어요. 근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이름을 정의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 자, 셀에 이름 정의하기. 단일 셀이던 셀을 블럭을 설정하던 간에 그 셀들엔 주소가 있어요. 셀 주소. 자, 셀 주소 대신에 이름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셀 주소. 우리 이곳 정부여성발전센터의 주소가 옛날 번지수로 말하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광동 70번지 2호예요. 모르죠? 저는 오랫동안 했으니까 주소를 기억을 하려고 애를 썼던 건데, 근데 제가 대신 여기다가 뭐를 보내야 돼요. 택배를. 사무실에 있는 누구한테 택배를 보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번지수를 알아야 보낼 거 아닙니까? 택배 불러가지고 중부여성발전센터 아시죠? 그랬더니 모른대. 그럼 가든호텔 건너편에 가서 중부여성발전센터 모르시냐고 했더니 알겠대. 오케이. 그러면 사무실에 아무개한테 전해주세요 라고 물건을 맡기면 뭐 퀵 서비스도 올 거 아닙니까? 주소를 알면 좋은데 주소를 모를 때는 이름으로 부르는 게 좋을 거고요. 오히려 이름이 편하죠. 별명 부르는 것처럼. 예. 자, 지금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지 4번째부터 지 14번째 이 11개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가 11개가 있어요. 얘를 부를 때마다 지 4부터 지 11, 그러면 14, 그러면 얘들이 예 하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름을 바꾸라 그랬냐면, 최고율, 그러면 얘네들이 네 하고 대답을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이름을 바꾸라는 거, 이름을 만들어 주라는 거죠. 자, 이름 바꿔주는 거는요, 이름을 넣어주는 거는 수식, 이름 정의, 여기서 합니다. 수식 탭에 가서 정의된 이름 그룹에 가서 이름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 최고율이라는 이름이 뜨나요? 이렇게 확인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냥 블럭을 잡고 나서요, 이름 상자라고 하죠. 이름 상자. 셀 주소가 보이는 이름 상자라는 영역이 있는데, 여기다가 최고율이라고 쓰시면 돼요. 최고율. 엔터를 탁 치면 이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메뉴판에서는 수식 탭 이름 정의 항목에 가서 이름을 정의하는 거고요. 이름을 정의하는 거고, 쉽게 하는 방법, 쉽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편하게 하는 방법은 블럭을 잡은 후에 이름 상자에다가 이름을 직접 넣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름을 잘못 넣어주면 고치질 못해요. 여기서는. 그때는 이름 관리자에 와서 이 이름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이름을 고쳐줘야 돼요. 여기에서. 이름 고치려면 절대로 여기서는 이름을 못 고치고요. 정의된 이름 그룹에 있는 이름 관리자 와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 이름을 고쳐주고 확인 누르면 이름이 바뀌어요. 그때 가서. 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는 없는 엑셀스러운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좀 아까는 난해할 수 있어요. 생소하니까. 예. 그 다음 네 번째, 지의 세 번째 셀에다가 메모를 삽입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메모.
메모는 어떻게 삽입하냐면요. 검토라는 메뉴 탭이 있어요. 상단에. 검토 있나요? 검토에 가서 새로운 메모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좀 간편하게 하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삽입하시면 되고요. 예, 메모 삽입 눌러서 중부라는 글자가 떠 있는데요. 이건 지우시고요. 마우스로 L을 쓰지 마시고요. 그냥 오른쪽 눌러서 메모 삽입 누르면 이렇게 글자가 보이면 그냥 백스페이스 눌러서 쪼르륵 지우세요. 여기다가 재고량 한 칸 띄고 대비 하고 엔터 치지 마세요. 마지막에 재고량 대비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클릭하면 메모가 들어가는 거예요. 메모가 들어간 자리는 빨간색 삼각형이 상단에 꽂혀 있고요. 이때 마우스를 갖다 대면 뜨고 마우스를 띄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메모가 항상 보이게 하래요. 그러면 그 자리를 클릭해 놓고 메모를 표시해라 라고 쓰시면 메모가 떠 있고, 아니 오른쪽 눌러서 메모 표시 숨기기 누르면 메모가 항상 떠 있죠. 메모가 항상 떠 있어요. 본래는 메모가 이렇게 갖다 대면 셀을 갖다 대면 메모가 뜨고 셀을 떠나면 메모가 사라지는데, 항상 보이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메모가 항상 보이더라. 자, 그 다음 5번 B의 첫 번째부터 G의 첫 번째까지, B의 첫 번째부터 G의 첫 번째까지. 아까 우리 마우스로 블럭을 잡아야 된다 그랬죠? 드래그 하시면 되죠.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는데 주의하실 점은 셀을 클릭하면 셀 겉에 테두리가 보여요. 검은 테두리가. 이때 검은 테두리 끝에 보면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점은 우리가 함부로 누르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테두리를 드래그하면 셀의 내용이 이동하는 거고요. 셀의 테두리를 드래그하거나 하게 되면은 얘를 이동할 때 쓰는 거니까 안 되고, 이 셀 알맹이를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 돼요. 안에 여기 드래그 하시면 블럭을 잡으면 겉테두리 하나 더 생기죠. 그리고 홈에 가서 맞춤 그룹에 가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찾으셨어요? 클릭하세요. 혹시나 잘못 병합했다 그러면 다시 누르시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고 글꼴에 가서 굴림 크기는 14 진하게 굵게, 아까 컨트롤 B라 그랬죠? 컨트롤 B 하셔도 되고요. 클릭하셔도 되고요. 밑줄은 컨트롤 U예요. 컨트롤 U. 컨트롤 A는 전체 선택, 컨트롤 B는 진하게, 컨트롤 C는 복사, 컨트롤 X 잘라내기, 컨트롤 Z, 컨트롤 V 붙여넣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컨트롤 B 진하게, 컨트롤 I 기울어뜨리고, 컨트롤 U 밑줄 치고, 이런 것들. 6번 영업소별 라도스 재고 현황이라는 글자에서 영업소라는 글자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여기서 드래그하던 저기서 드래그하던 상관없어요. 수식 입력줄에서 하던 셀에서 블럭을 잡던 간에 블럭 잡고 한자키 눌러서 변환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병행 표기인지 단독 표기인지, 한자로 단독 표기하는 거죠. 변환. 그 다음 앞에 뒤에 새카만 네모라는 특수기호를 입력하래요.
특수기호 입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삽입 메뉴에 가서 저 끝에 있는 기호를 클릭해 가지고 찾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서 기호 찾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찾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어디 갔냐, 네모가 여기 있네.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써요. 이거 안 쓰고요. 앞에다가 미음자 눌렀다 띄고 미음자 한자키 누르면 돼요.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가서 펼쳐놓고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모. 뒤에 가서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우리말 자음, 기역에서 히읗,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은 제외. 쌍지읒은 안 돼요. 자, 기역에서 히읗까지 또는 쌍기역, 쌍지읒. 우리 미음자 눌렀죠, 그렇죠? 자음을 누른다. 그리고 다음 번째는 한자 키를 누른다. 한자 키를 누르면 특수 문자가 나왔죠? 이때 탭키를 눌러서 목록을 펼쳐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아까 여기서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이때 요거 보기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탭키 누르면 펼쳐지고 다시 누르면 오므라들어요. 탭키 눌러서 얘를 찾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음자는 뭐 하트, 클로버, 전화기, 손가락 모양 같은 거, 화살표 이런 게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이응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이렇게 원기호 이런 거 나오고요. 뭐 시옷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이런 것들 보이고, 리을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이런 단위 센티미터, 몇 제곱미터 뭐 이런 거 있죠. 퍼센트기 이런 단위 같은 거, 킬로칼로리, 칼로리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쌍시옷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은 저기 러시아 글자인가요? 그런 것들이 보이네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8번째, B의 3부터 G의 3까지 가로 가운데 맞춤 여기 있네요. 맞춤에 가시면 세로 가운데는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가로 가운데 해주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는 안 건드려요. 우리 문제에서는 가로 가운데만 합니다. 가로 가운데. 그리고 색깔을 칠하래요. 여기 노란색 페인트 통 있네요. 그렇죠? 그걸 클릭하면 노랗게 칠해지니까 그 옆에 화살표 펼치 목록 눌러서 표준색, 테마색 말고 표준색에 가서 연한 파랑이라고, 끝에 네 번째가 연한 파랑이라고 떠요. 마우스 갖다 대면 연한 파랑 클릭하시면 돼요. 연한 파랑 클릭. B의 네 번째부터 C의 네 번째까지 얘들, B의 네 번째 영업소 코드부터 영업소 명칭까지 블럭 잡고 가로 가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운데 맞춤 그런다는 게 가로 가운데를 맞추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10번째, 11번째, 12번째, 13번째, 14번째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우리가 이 엑셀에 나와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지금 문제가 서식이잖아요. 서식. 지금 우리가 셀 서식을 하고 있어요. 셀 서식. 이거는 뭐냐면 서식 지정하는 건데, 서식 지정이라는 거는 꾸미기예요. 꾸미기. 글꼴.
그러니까 셀 서식도 있고요. 차트 서식도 있고요. 도형 서식도 있고 서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서식이란 말은 꾸미기예요. 글꼴의 크기를 바꾸거나 색깔을 바꾸거나 크기를 바꾸거나 글꼴의 형태를 바꾸거나 뭐 오른쪽 정렬 왼쪽 정렬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른쪽 맞춤 왼쪽 맞춤 이런 맞춤 정렬을 한다든지 꾸미는 거 모양을 내는 거. 그런데 이 꾸미는 기능에는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꾸미는 기능이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블럭을 잡아서 색깔을 칠하시오, 뭐 오른쪽 가운데 맞춤하시오 이런 거. 근데 그런 거 말고 엑셀에만 있는 특별한 서식 지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그 10번째부터 좀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묶어서 해볼 겁니다. 예.